여행의 이유, 김영하. 나는 호텔이 좋다. 모든 인간에게는 살아가면서 가끔씩은 맛보지 않으면 안 되는 반복적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가까운 사람들과 만나 안부를 묻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갖는다거나, 철저히 혼자가 된다거나, 죽음을 각오한 모험을 떠나야 한다거나, 진탕 술을 마셔야 된다거나 하는 것들. 약발이 떨어지기 전에 이런 경험을 복용해야, 그래야 다시 그럭저럭 살아갈 수가 있다. 오래 내면화된 것들이라고 하지 않고 살고 있으면 때로 못 견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래서 이런저런 합리화를 해가며 결국은 그것을 하고야 만다. 내 경우는 이렇다.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을 떠나 낯선 도시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예약해둔 호텔에 도착하고 호텔의 예약자 명단에 내 이름이 있음을 확인하고 방을 안내받아 깔끔하게 정리된 순백의 시트 위에 누워 안도하는 그런 경험을 그리워하며 살아간다. 영화 대본을 몇 번 써본 일이 있다. 시나리오 작가는 인물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누군가 반드시 묻기 때문이다. 이 인물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인물은 왜 이런 행동을 하죠? 이런 질문을 배우나 제작자, 투자자로부터 받게 된다. 그런 작가는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 드라마 DVD를 보면 뒤에 부록으로 연출자와 배우 등의 인터뷰가 실려있는 경우가 있다. 코멘터리라고도 불리는 이런 부록에서 배우들은 자신의 역할을 너무도 명확하게 정의하고 매회 어째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를 막힘없이 설명한다. 미국의 연기자들이 아주 똑똑하고 드라마에 대해 깊이 이해한 덕분일 수도 있지만 개개인의 이런 탁월함은 어느 정도는 문화적 환경의 산물이다. 일단은 작가가 자신이 만든 인물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고 그것을 연출자와 배우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많은 토론 속에서 배우는 좀 더 분명하게 대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인물은 왜 이런저런 행동을 하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대본을 툭 던져주고 배우가 알아서 잘하기를 바라는 문화가 아닌 것이다. 미국의 시나리오 작법 책들을 보면 작가는 인물의 성장 과정, 가족관계, 사고방식, 질병, 정치적 성향, 성적 취향, 친구관계, 반려동물의 유무 등 온갖 요소들을 비록 작품에 드러나지 않는다 해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예전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성격 창조 워크숍이라는 수업이 있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캐릭터를 창조해보는 수업이었다. 학생들이 만들어온 인물들은 대체로 모호하다.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았다.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선생으로서 나의 역할이었다. 평범한 회사원? 그런 인물은 없어. 모든 인간은 다 다르며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딘가 조금씩은 다 이상하다. 작가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 다름과 이상함을 끝까지 추적해 생생한 캐릭터로 만드는 것이다. 나는 스프레드시트로 표를 하나 만들어 소설을 쓸 때마다 사용한다. 비중 있는 인물이면 그의 외모부터 습관, 취향까지 다양한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해본다. 마치 앙케이트 조사와 비슷하다. 역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인물의 내면이다. 윤리적 태도, 성에 대한 관념, 정치적 성향 등 10여 개의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다 보면 인물에 대해 좀 더 또렷한 윤곽이 그려진다. 그런데 인물의 내면 부분에서 내가 제일 고민하게 되는 항목은 프로그램이다. 노아 르크먼은 가지고 있는지조차 모르지만 인물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일종의 신념으로 프로그램을 설명한다. 인간의 이 행동은 입버릇처럼 내뱉고 다니는 신념보다 자기도 모르는 믿음에 더 좌우된다. 모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된다. 흑인은 지적으로 열등하다 같은 고정관념도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인종차별주의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백인은 어쩌다 뛰어난 지적 성취를 이룬 흑인을 만나면 흑인이지만 정말 대단하다는 대사를 칭찬이랍시고 치게 된다. 작가가 미리 생각해둔 프로그램이 인물의 대사가 되어 배우의 입을 통해 관객에게 전달되는 순간
관객은 그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 더 넓게 보자면 프로그램이란 인물 자신도 잘 모르면서 하게 되는 사고나 행동의 습관 같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나쁜 일이 일어나면 모두 자기 탓으로 기인한다. 내가 손대면 되는 일도 안 돼. 반대로 어떤 이는 언제나 남 탓으로 돌린다. 내가 뭘 했어? 도대체 일을 제대로 하는 놈들이 없다니까. 어떤 인물은 뭐든지 신중하게 조심하는 게 최선이라고 믿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거의 버리지 않고, 반면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든 일단 저지르고 보는 게 낫다고 확신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한다. 이런 것도 프로그램이다. 만약 내가 영화나 연극의 등장인물이고 인물이 낯선 도시의 호텔에 도착하는 경험을 주기적으로 필요로 한다면 배역을 맡은 배우는 아마도 작가나 연출자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질 것이다. 이 인물은 호텔을 좋아한다고 말하네요. 네, 그런 인물이에요. 여행도 자주 하겠네요. 자주 해요. 인물 내면의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 인물은 그냥 호텔을 좋다 한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도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그게 취향이지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프로그램은 인물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신념이잖아요. 맞아요. 모르니 말로 내뱉을 수가 없죠. 오직 극중의 갈등이나 사건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오랫동안 자기 안에서 작동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뭐냐니까요. 삶의 안정감이란 낯선 곳에서 거부당하지 않고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찾아온다고 믿는 것. 보통은 한 곳에 정착하며 아는 사람들과 오래 살아가야만 안정감이 생긴다고 믿지만 이 인물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걸 모르죠. 그냥 여행을 좋아한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여행에서 정말로 얻고자 하는 것은 바로 삶의 생생한 안정감입니다. 누군가가 히말라야의 8,000m급 고봉에 올라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안전하게 귀화하는 것을 반복하듯이 나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지 않고 안전감을 느끼는 순간을 그리워하는데 그 경험은 호텔이라는 장소로 표상되어 있다. 이 글을 쓰고 있노라니 프로그램의 근원도 이제는 알 것만 같다. 나의 유년은 잦은 위주로 점철되었다. 새로운 학교로 전학하여 처음 보는 아이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언 경험들이 쌓여 그것이 프로그램으로 내 안에 저장되었을 것이다. 어떤 인간은 스스로에게 고통을 부과한 뒤 그 고통이 자신을 파괴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때 경험하는 안도감이 너무도 달콤하기 때문인데 그 달콤함을 얻으려면 고통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한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을 나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내 안의 프로그램은 어서 이 편안한 집을 떠나 그 고생을 다시 겪으라고 부추기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어디로든 떠나게 되고 그 여정에서 내가 최초로 맛보게 되는 달콤한 순간은 바로 예약된 호텔의 문을 들어설 때이다. 벨맨이 가방을 받아주고 리셉션의 직원이 내 이름을 알고 있다. 나는 다시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이제 한동안은 안전하다. 평생토록 나는 이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1. 낯선 곳에 도착한다. 두렵다. 2. 그런데 받아들여진다. 3. 다행이다. 크게 안도한다. 4. 그러나 곧 또 다른 어딘가로 떠난다. 나와 달리 아내는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는 상황을 좋아하지 않는다. 아내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단 한 번의 전학도 없이 고향에서 마쳤다. 지금도 그 친구들과 연락하고 지낸다. 아내는 잘 아는 사람들과 익숙한 환경에서 존중과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 아내의 프로그램은 오랫동안 잘 알던 사람들과 있을 때 인간은 안정감을 누린다는 것이다. 반면 나는 그렇게 만나는 친구가 한 명도 없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늘 마음의 준비를 했다. 지금은 좋아. 하지만 곧 헤어지고 그럼 다시는 못 만날 거야. 나는 30살이 되던 해에 결혼을 했는데 같이 학교를 다녔던 동창생 누구에게도 청첩장을 보내지 않았고 그래서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학교를 졸업하면서 그때 만났던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나는 또 새로운 사람들에게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소설은 어떻게 이렇게 오래 써왔을까? 소설 쓰기 역시 그 패턴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여행의 이유, 김영하.